임팩 없이 이걸 좀 푸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임팩이 없으면 그 자동차용인데,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돌아가게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풀면은 이제 풀리는 거죠. 이렇게. 물 때는 또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잠기죠.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껴도 이제 껴서 이제 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로 시동을 거니까 여기 날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구멍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유니버셜 홀더가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부터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임팩 소켓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게 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귀에다 놓고 이렇게 딱 걸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풀리죠. 그러면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넣을 땐 다시 반대로 밑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그 튼튼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토크도 원하는 만큼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풀리랑 요거를 빼서 무브볼이랑 이런 걸 이제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날개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요 안쪽에 요 기종은 이제 요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되는데 이 소켓을 겉에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있죠. PCX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에서 시동을 걸어주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면 요런 걸로 요 안쪽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돌리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소켓 같은 거 얇은 걸로 요 안에 걸치게 해가지고 돌리면 이건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더가 없을 때 이제 이 뒤쪽이 문제예요. 이 뒤쪽은 어떻게 하느냐? 뭐 집에 이런 뭐 벤치 있잖아요. 벤치. 벤치 그냥 뭐 보통 이런 쇠막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쇠막대기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우선 얘를 여기다가 벤치 같은 거를 여기 뒤에다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벤치를 고정시키고 얘를 이 막대를 이쪽 사이로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 바닥에다가 놔도 되고 고정만 하면 되니까 여기 위에 뭐 뒤에 이렇게 걸치셔도 되고 뭐 편한 자리에다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벤치를 거꾸로 넣고 풀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으실 때 얘를 이제 잡아주시고
풀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내릴 때는 다시 그냥 뺀지 반대 방향. 네, 넣으시고 얘만 안 돌아가게 이제 고정만 하시고 얘만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눌러서 네, 벤치를 넣고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제 당기면 되는 겁니다. 네, 기존 토크보다 좀 더 잠겼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전에 풀 분해해서 이 수리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이 평면 가공된 이런 육각으로 제가 임팩으로 풀어서 그거는 이제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게 또 임팩이 없거나 프레스가 없어서 이거를 못 푸니까 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러치 너트 좀 수공구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또 제가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뭐냐 하면 몽키나 여기를 짜봐줄 수 있는 거는 있으셔야죠. 네, 이렇게 먼저 여기다가 기존에 쓰던 여기다 마킹을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마킹을. 네. 그래야 얼마큼 그 잠기는지를 아니까. 이 토크는 사실 세지는 않아요. 이건 한 5kg 정도밖에 안 나와요, 토크가.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모르시니까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답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몽키를 이제 꽉 조이시고, 지금 현재 여기 토크 여기 표시된 마킹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조이시고,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 푸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드세요. 얘를 꽉 손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들고 그냥 땅 치시면 됩니다. 땅으로. 네, 이렇게 몇 번 치면 지금 풀렸거든요. 지금 이만큼 있던 게 지금 여기로 돌아갔죠. 예, 이 정도 돌아가면 이제 이게 스프링이 튀어나오니까 발로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죠. 네. 이렇게 분해됐죠?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요 클러치만 쉽게 이제 교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분해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거 다 분해해서 네, 작업하시는 거는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거 여는 거 그냥 잠그는 것만 빨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넣으시고 발로 꼭 밟으시고 그 다음에 너트를 조이죠. 네. 최대한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만큼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감으면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있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네, 뛸 때는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잠기겠죠? 얘만 안 빠지게 이렇게 딱 누르시고 이제 치시면 됩니다. 네. 토크보다 더 잠겼네요. 원래 있던 토크보다 더 잠겨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토크가 이 자리였는데 좀 더 세게 치는 바람에 더 잠겨버렸어요. 뭐 이렇게 이 정도 잠겨도 예,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풀고 작업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오버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없고요. 이렇게 브레이크액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고 바로 이제 분해해서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레바를 먼저 분리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 십자를 분리를 합니다. 요 레바 구조는 오토바이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분해하시기 전에 여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분해하시면 좋아요.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제 분해를 할게요. 요거 오버를 한다고 하면 이 안에도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 청소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겉에 고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걷어낼게요. 얘는 새로 바꿀 거니까 고무, 이렇게 고무를 빼면 요 안에 스냅링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빼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요런 스냅링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스냅링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냅링을 제거해 주시고, 스냅링을 제거하면 이제 여기 안에 마스터 실린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다 이제 분해가 됐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요 밑에 보면 브레이크 등이 켜지게 하는 이제 그런 스위치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시동 걸 때 여기가 떨어져야 이제 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이제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시동 걸 때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이쪽을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분해가 되면 여기 안에 이제 청소를 다 하시고 여기도 이제 깨끗이 다 청소하시면 되고, 마스터 실린더를 오버해서 부품을 교환하실 때는 이 부품, 여기 이제 스프링도 같이 이제 교환하시는 거죠. 이렇게 통째로. 이 스프링도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리턴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 고무도 오래 쓰면은 이제 경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버를 하실 때는 이거, 그 다음에 고무 구입을 하셔서 요것만 교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청소가 되면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을 하실 때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브레이크액을 이제 담아 놓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액을 충분히 이제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이 고무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액을 충분히 많이 발라주세요. 여기 안에도 이제 브레이크액을 바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제 집어넣으시고,
잘 눌러지나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고 스냅링을 끼울게요. 스냅링을 이제 여기다 이제 끼우면 되는 거죠. 여기 스냅링을 끼울 때는 항상 스냅링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끼우신 다음에 이런 걸로 콕콕콕 쳐서 자리에 잘 들어갔나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냅링이 다 들어간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이 고무를 이제 끼워주는 거죠. 이 고무를 끼울 때도 이게 끝까지 이제 다 들어가야 돼요. 먼지 이제 막아주는 고무인데 여기 안에 얘가 이제 고무 끝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잘 맞게 이렇게 꾹꾹꾹 눌러줘서 이제 안 빠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좀 뾰족한 걸로 제가 하는데 이렇게 뾰족한 걸로 하지 마시고 좀 뭉퉁한 걸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 고무 상처나면 이 안으로 이제 먼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무를 이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브레이크에 넣고 이제 공기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건 안 닫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요거는 지금 에어빼기를 할 게 아니니까 그냥 먼저 닫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 레버를 이제 장착을 할게요. 얘는 왜 레버가 두 개냐면 연동 브레이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을 당기면 뒷브레이크도 잡히게 돼 있는 그런 이제 CBS 혼다 거 연동 브레이크라서 이게 두 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있는 건 이제 밑에 게 없죠. 그리고 여기 스웨링을 이제 제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회사마다 구조가 조금씩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나사 이거를 이렇게 잠가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눌러봐서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레바 사이에 브리스 발라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브레이크 스위치 보시다시피 평소에는 이렇게 눌려 있다가 브레이크 잡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시동 걸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게 고장 나면 보통 시동 걸 때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고장 나면 이렇게 다 열어도 접촉이 이제 신호가 안 가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레바 접촉되는 것도 항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브레이크 갤리퍼를 오버를 할 거예요. 이제 풀 분해해서 이 안에 이제 필스품, 오일실, 이 디스크 판넬까지 오늘 이제 다 교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이게 조금 작업이 걸리는 거라서 바로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그 디스크 판넬을 먼저 이제 빼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얘를 살짝 먼저 풀어놔줘요. 판넬을. 이 판넬을 푸는 이유는 패드가 이 안쪽으로 너무 먹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캘리퍼가 이 바깥쪽으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얘를 분해하고 같이 드러낼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캘리퍼랑 이렇게 통째로 이제 이렇게 남게 되죠. 네, 이 상태로 이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요게 안으로 이제 많이 파먹어가지고 이게 잘 이제 분리가 안 된 거예요. 판넬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은 것들은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살살살 끄집어내주면 좋아요. 이 판넬을 이제 먼저 교환을 할게요. 바로 그냥 이거는 그냥 장착하실 때 그 여기 앞 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로테이션 표시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3mm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네, 판넬 교환을 끝났죠. 이제 캘리퍼 작업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분해를 하면 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브레이크 실린더를 눌러가지고 얘를 이제 튀어나오게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고 피스톤을 최대한 빼도 돼요. 이렇게 한쪽은 안 나오죠. 최대한 피스톤을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런 요런 걸로 예. 이제 브레이크 액을 좀 막아주면 좋아요. 그냥 하셔도 되고 막으셔도 되고. 오늘 이제 요거 다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에 교환할 이제 부속들이에요. 이제 얘를 다 빼고 이제 다 청소를 해볼게요. 이제 얘를 이제 피스톤을 뽑아내야죠. 거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얘는 이제 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살 잡고 빼면 돼요.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잡고 살살 돌려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스톤을 분리하시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여기 고무실 바꿀 실이 있어요. 우선 실을 제거할게요. 여기 안에 이제 때가 많이 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보일래나 모르겠어요. 여기 때가 많이 꼈거든요. 네. 그래서 피스톤 리턴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네. 이렇게 고무실을 빼주고, 고무실을 빼주고, 요게 이제 오염 방지하는 이제 그런 실이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또 실이 있어요. 한 피스톤에 2개씩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도 다 바꿀 거니까 얘도 다 그냥, 얘는 잡아 빼면 돼요. 그냥 요 고무부트는 잡아 빼면 되니까 이렇게 쏙.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잡아 빼면 돼요. 이렇게 쏙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세척을 할 때 그냥 그 파트 클리너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 퐁퐁에다가 담가서 그냥 그 세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닦이고 그런 데도 있는데 뭐 100% 깨끗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에 캘리퍼 오버홀 했던 거를 이어서 작업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분해하는 게 조금 어렵고, 요거 이제 조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조립할 때 몇 가지만 주의사항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청소가 다 끝났다 가정을 해서 이제 조립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매뉴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캘리퍼에 들어가는 패드를 잡아주는 핀이 있고, 그 다음에 피스톤, 실, 패드, 고무부트, 그 다음에 이제 캘리퍼 브라켓,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네, 여기서 구리스 치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피스톤에는
브레이크 액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다 브레이크 액을 충분히 다 적셔주세요. 여기다가 그리스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 바르지 마세요. 네, 여기다가 브레이크 액을 발라야 된다. 브레이크 액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이 실도, 이 고무 실도 여기 지금 그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얇은 게 바깥쪽에 들어가고 두꺼운 게 안쪽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액을 충분히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네. 여기도 브레이크 액을 다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피스톤이랑 실은 브레이크 액만 발라서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무부트는 여기 이제 브레이크 갤리퍼용 고무 그리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일반 그리스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고무 그리스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 갤리퍼용 그리스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를 넣어주시고, 여기에도 고무 그리스를 쳐주시면 돼요. 그 브라켓도 이렇게 그리스를 쳐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요거도 발라주시고, 우선 정리해드리면 여기 고무부트랑 여기는 요 그리스를 발라주시고, 요 고무 그리스만 바르시면 되고, 피스톤이랑 고무실은 브레이크 액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브레이크 갤리퍼용 그리스인데, 이거는 뭐에 쓰냐면, 브레이크 이렇게 보면 요런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압착이 되잖아요. 이제 피스톤이랑 얘랑 이렇게 붙는데, 요런 면, 요게 부딪히는 면, 여기 그 피스톤이랑 브레이크 패드랑 맞닿는 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찝히겠죠? 이렇게 찝히면 브레이크 소음도 안 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 갤리퍼용 그리스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다가 일반 그리스 바르시면 안 돼요. 이거 열이 순간 열이 많이 올라가서 녹아서 흘러내리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브레이크 전용 이런 그리스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패드 뒷면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소음도 안 나고 그 열 차단도 되고 좋아요. 그래서 요런 그리스는 여기다가 이제 바르면 된다. 그리고 고무부트랑 브라켓에는 고무 그리스를 바르고, 피스톤이랑 피스톤 실에는 브레이크 액을 발라주면 된다. 요거만 구분해서 조립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나면 이제 에어백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런 기계 있으면 뭐 쉽게 이제 좀 빼고 그러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에어백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어백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스터 실린더에다가 브레이크 액을 담고 레바를 계속 이렇게 당기시면 그냥 쑥쑥 들어갈 거예요. 레바가 힘없이 계속 들어가면 계속 그냥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공기가 관에 있는 거는 위로도 올라오고, 갤리퍼에서 있는 공기는 갤리퍼 그 브리더 밸브 있는 쪽으로 이제 공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잡으시다가 마스터 실린더를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액 나가는 데를 풀어줬다가 잠가주고 마스터 실린더에 있는 레버를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 번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고, 또 잡은 다음에 브리더 밸브를 열었다가 잠그고 얘를 또 놔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기가 다 빠지면 브레이크가 점점점 빡빡해지면서 이제 그 압이 점점점 차는 느낌 들 거예요. 레바가
점점 잡는 게 힘이 점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캘리퍼 오버한 상태에서는 자유낙하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액을 빼면 안 되고 에어백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바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것만 꼭 기억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 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도둑전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보통 시동 끄고 다음날 아침이나 뭐 이렇게 오면은 뭐 배터리가 방전된다든가 뭐 이틀 3일 있다 보면 이제 방전돼서 그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종종. 그거는 뭐냐면 그 이 오토바이 내에서 전기가 어디서 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암전류 측정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도둑전기 찾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 테스트하기 사용법도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암전류를 측정할 때 이런 이제 테스트하기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이너스로 가는 이제 마이너스 선이고 이게 배터리 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테스트하기에 있는 이제 보통은 이게 이쪽에 이제 있죠. 요거 볼트를 빼셔가지고 이 암페어 쪽으로 우선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얘를 암페어 쪽으로 옮기시고 이 빨간 거 암페어를 이쪽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선에다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제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 선을 요 배터리에다가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해서 처음에는 암페어로 측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휴즈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암페어로 우선 돌려볼게요. 그래서 잠깐 빼고 그래서 얘 암전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넣으면 지금 암페어 상에서는 지금 0.000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은 그 미리암페어로 한번 다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암페어는 얘를 빼서 일로 가야 되겠죠. 일로 가고 이거를 미리암페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죠. 0.03 미리암페어. 요게 지금 0.03 미리암페어가 나왔죠. 암전류가. 보통 오토바이의 그런 125cc 기준은 0.1 미리암페어예요. 맥스가. 맥스가 0.1 미리암페어. 그러니까 0.1 미리암페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지금 전기가 막 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방전이 될 확률이 크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0.03이니까 0.1 기준에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0.03mA.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임의로 암전류를 생성을 해 볼게요. 어떻게 변하나? 우선 얘를 다시 암페어로 놓고 얘를 이제 이쪽 암페어로 바꿔놓고 전류계를 암페어로 바꿨어요. 이러고서 암전류를 생성해 볼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 이제 0.5A 이렇게 뜨죠. 0.520. 예를 들어서 본인 배터리를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0.5A가 나왔다. 암전류가.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보통 그 배터리가 그 125 기준은 12V에 보통 7A 정도가 돼요. 12V에 7A. 그런데 암전류가 0.5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러면은 방전이 몇 시간 후에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지금 0.5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0.5A로 암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14시간. 이 상태면 14시간이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14시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보통 효율이 60% 이하 되면
충전율이 60%가 이하가 되면 겨울에는 12.3V만 돼도 시동이 잘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시간이 아니고 7시간만 지나도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방전 전류, 이 암 전류를 필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배터리가 방전이 자주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암 전류를 체크를 해서 빨리 그 수리를 하든지 고치든지 찾아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이게 퓨즈가 있어요. 퓨즈. 여기에 보시면 네, 오토바이마다 보면 이렇게 퓨즈가 있거든요. 퓨즈를 하나씩 빼보시면 돼요. 요걸 하나씩 빼보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퓨즈를 빼서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서 네,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요거 퓨즈 확인하시면 돼요. 퓨즈로 하나씩 빼서 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그 복잡하고 많으니까 전기장치가. 그래서 이렇게 암전류를 찾아서 도둑전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전류 측정을 할 때는 항상 꼭 그 전류 측정 그 단자를 옮기시고 꼭 전류계를 이 미리암페어나 암페어에다 놓고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전압으로 해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퓨즈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요 안에 그 암페어랑 미리암페어 요 단위에는 다 그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좀 넘어온다 그러면 이제 터지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10A, 요거 옆에 건 이제 미리암페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멀티미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주 배터리가 방전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암전류를 그 테스트해서 전기를 한번 도둑 전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